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주제가 충청을 잡는 자, 천하를 얻는다. 양승조 지사님, 충남지사님 모시고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가 굳은데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별로 고생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단체장님들 이렇게 되게 이 언론에서 인터뷰하면 우리 뭐 저기 김어준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주로는 이제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잖아요. 충청권에 있는 그 충남지사 잘 안 모셔요. 그래서 저희는 충남지사님을 먼저 모시는 게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겠다 싶어서 17개 광역 그 단체장님들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양승조 지사님 한번 모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진행하는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지사님 뵈러 왔는데 왜 아직 안 나오냐고 막 아우성을 그랬나요? 쳐서요. 아니, 너무 좀 땡겼어요. 너무 팬들을 너무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뭐 오늘 뭐 솔직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요. 또 네네. 충청권 민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이 정말 그 정권에 우호적이었을 때 사실 대선의 길이 열리는 건데 예. 영남도 중요하지만 충청이 무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싶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그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정치인별로 자기 그 캐릭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양 지사님은 이게 정치하신 지 지금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만 20년 안 되면 그렇게 가까이 되죠. 예. 어떤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다 한마디로 들려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성실한 정치인이다. 또 외유 내강의 정치인이다. 그런 평은 받습니다. 예, 의도를 안 하셨어요? 예? 성실한 정치인인데 그걸 의도를 안 하셨어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예, 예컨대 제가 이제 국회의원 14년 할 동안 KTX와 택시로 한 14년간 출퇴근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저도 좀 놀란 게 거의 지각한 적이 없고 거의 뭐 국회 본회의 17대 같은 경우는 100% 출석하는 사람도 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14년간 의정할 동안 뭐 출퇴근을 통해서 아주 성실한 정치인으로 좀 많이 그 칭해주고 있고 또 외유내강 정치인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다 한 게 아닌데 네.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좀 순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목사님인 줄 아는 분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십니다. 예. 목사님은 교수님으로 제가 네. 예, 잘못 오인되는 수도 그런 있는데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했을 때 정말 줄기차게 싸웠거든요. 그때 삭발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삭발 전에 이미 뭐 조치원역이라든가 청주, 대전, 천안, 서울 영등포, 뭐 여의도에서 숱한 그 집회를 했을 때 제가 그 당시 민주당에서 현역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데모도 함께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삭발하고 22일간 단식 투쟁을 한 바가 있죠. 그런 거 저런 것도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뭐 이 발언으로 고출당할 때 이제 치열하게 굽히지 않는 거를 보고 또 외유 내강형이다 그런 평도 받죠.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 지사님을 겪어봤던 분들은 야 충청도 사람 같네. 예. 흔히 얘기해서 그 A 점잖고 이렇지 한번 저기 화나면 저거 아니다 싶은 것은 또 불의에는 강하게 맞서 싸우는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건복지위원장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1인 1개수법 그것도 그렇습니다. 주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이라든가 한의원 또 치과인 같은 경우에 병원에 원장이 한 개소 의원만 네. 그 열 수 있다는 법안이죠. 사실 그 법안 내고서 제가 굉장히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 치과 병원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고요. 그 네트워크 치과들이 그렇게 많이 예, 공격을 하잖아요. 많이 공격을 당했죠. 예. 나중에는 결국 뭐 제가 최고위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발언이었고 굉장히 고초를 겪었는데 그 연장선상에 한 8개월 있다는 어버이연합이 제가 입법 로비를 했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네네. 저한테 그 12년도 총선 때 후원금 내주신 분들 예. 또 13년도 최고위원 선거 때 후원금 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고출당하고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변호사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성대 법대인가요? 예,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부모님이 한학자 집안이시라고 그랬죠. 제가 그게 그렇습니다. 기억이 남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 늦게 저를 두셨어요. 어머니도 그렇고요. 네.
우리 아버님은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네. 흰 도프 입으시고 네. 갓 쓰시고 상투 트시고 그래서 우리 고전 사극에 나오는 그 예, 양말 같은 걸로 이제 평생 이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상투 트시고 도프 입으셨죠.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는 뭐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나오실 때 우리 충남에서 제가 좀 약간 주도했다 그래요. 좀 약간 과언멸쯤이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과 주변 제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도와드렸고요. 네. 뭐 그게 직접적인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실 때 초대 사무총장으로 저를 그렇죠. 임명해 네, 주셔서 그렇죠. 또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사무총장을 모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진 인연이라면 그게 인연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비서실장인가 사무총장 헷갈렸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하고 뭘 했다라는 기억은 나와서 예, 제가 좀 초대 사무총장을 했죠. 문 대통령 그 당시에 당 대표 예. 지금의 대통령 이미지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때 느꼈던 문 대통령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뭐 굉장히 양반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내심이 좀 뛰어나다. 또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크신 분이다. 한마디로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라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그때 사무총장을 양 의원님을 그 당시 양 의원님이었으니까 네, 양 그렇습니다. 의원님을 그 사무총장이 기용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삼선인가 그랬었잖아요. 네네. 아마 삼선에 어떤 충청도에 지역을 둔 정치인이라는 것도 좀 있었을 거고요. 또 아마 좀 나름대로 좀 잘 우리 당내 세력을 갖다 통합해서 잘 사무총장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셔서 안정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 그때 시끄러울 때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이 좀 예. 딱 자기를 자꾸 무슨 휘잡고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좀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때 양 의원님이 제일 적합한 분이었던 것 하여튼 같아요. 여간은 하여튼 정치적으로 큰 은혜를 입었었죠. 제가 사실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당에서 사무총장으로 지명해준다는 것은 그 당대표님한테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늘상 크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개파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으셔서 예. 공평무사하게 여러 가지 뭐 선거라든가 이런 가지 그 당의 일들을 처리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고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조금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들을 일단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본인이 그러시니까. 아, 네. 지금 사무총장 막 쪼개고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총무본부장인가 그때 네, 막 쪼개고 막 그랬죠. 네, 네, 네. 지금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당대표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점을 발견하는 측면도 좀 있나요? 지금 대통령 모습 보면? 아무래도 국정을 총괄하다 보니까요. 네. 당대표 때 비했던 모습과 대통령 지금 현재의 모습은 훨씬 더 참 그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훨씬 더 역량이 더 풍부해졌다. 역량이. 국정을 전체를 보는 눈이 더 넓고 멀리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정은 눈에 보였는데 정치인으로서 활동 별로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네. 오히려 당대표 하셨을 때는 이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네. 생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딱 대신 그 전에 준비했던 게 있었고 또 이제 당대표 하면서 정치적 현안도 잘 아시고 네, 청와대에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을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역량, 누군가 이제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예. 역량도 좀 달라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물론 아무래도 시각과 좀 그런 지사로서 면이 바라보시는 없지 않아 게 좀, 있죠. 예. 아무래도 동질감도 좀 느껴질 그렇습니다. 테고. 예. 아무래도 의정활동 국회에서의 경력은 또 그때로 소중한 의미가 있고 네. 국가 전체를 보는 눈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직접 행정을 맡아서 마지막에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결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다른 차원이죠. 다른 분야에서 또 어떤 역량이 그 향명이 드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도지사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도지사가 좋습니까? 국회의원이 좋습니까? 뭐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그 영역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잘 맞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도지사가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14년 의정 활동을 했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또 그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안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쉽게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 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한민국
그 아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17대 아마 2007년도에 낸 법안이에요. 네. 전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때 아동 그 복지법에 대해 아동수당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17대 내고 18대 내고 19대 내고 20대 때 법안 내고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실현된 게 법안 내고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반면에 거의 유사한 성격의 충남의 아기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제안하고 예산 확보하고 추경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딱 그 아기수당을 부모님이 지급할 때까지 딱 4개월 20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20일하고 10년 정도의 차이랄까? 뭔가 는 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면은 실현되는 율이 훨씬 더 이 집행이 빠르다는 게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충청남도가 고등학교 100% 무상교육을 합니다. 네. 우리 그 2019년부터 작년부터 100% 무상교육이에요. 우리도만 합니다. 고3까지. 아, 그럼요. 고등학교. 유일하군요. 유일하죠. 작년 유일했죠. 무상교육. 고등학교 100% 무상교육 우리가 하고요. 친환경 100% 무상급식을 또 우리가 합니다. 우리 작년에. 네. 작년부터. 그런데 이 문제도 아마 제가 국회의원으로 주장했으면은 아마 하시지 100년 않았을까. 얼마나 걸릴지 10년 모르겠다. 학점. 그런데 지금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하자. 친환경 100%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하자.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게 결정되고 집행한 게 제가 18년도 7월 2일 날쯤에서 2019년 3월 신학기부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행했으니까 이런 신속한 집행력에 있어서는 국회와 이 행정을 맡은 게 굉장히 차이가 있죠. 실행하고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 큰 작건, 예, 그게 큰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순발력 테스트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삼선 시장이 아닙니까? 네네. 서울시. 예. 근데 일각에서 삼선 도전할 때 국회의원으로 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예. 한쪽에서 또 삼선 시장을 권하기도 했고 네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선택했어야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 삼선하지 마시고 그냥 박원순 시장님만 위한 측면에서 말한다면 국회를 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행정하고 국회 경험은 약간 결이 틀리거든요. 네. 이 국회 간다는 것은 정치의 그 본산 아니 본산. 네, 네. 치열한 그 본산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정치적 근육을 쌓아야 돼. 예, 그런 것도 있죠. 매출도 키우시고 필요한. 같이 굴러도 보고 데모도 하고 농성도 해보고 농성대 같이. 머리도 깎아보고 아까도 이제 장관 얘기를 정치인 출신 장관 얘기를 했지만 지사, 그러니까 특히 광역지사는 국회의원이 앞에 하든 뒤에 하든 두 경력이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나름대로 경력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제가 사실 그 많은 그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처음 하는 이런 그 정책이 대부분 의원 활동일 때 우리가 만약 힘이 생긴다면 어떤 정책 폈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면 싶은데 국회에서 못했던 그런 것 같아요. 주장을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 정책들을 실제 도시화되면서 실행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보건복지를 오래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되게 이제 복지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를 도 차원에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상임위를 오래 있었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어떻게 보면 지사님 또 보건복지를 오래 했기 사실 때문에 그 준비하신 질문 순서가 안 되는데 좀 궁금해서 네네네. 보면 그 지방자치제가 실행된 지가 꽤 됐는데요. 그 효용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자치라는 게 이렇게 좋더라 한 게 처음 실행됐을 때는 제가 느낀 건 동사무소 직원들이 친절해졌다. 네네. 이게 첫 번째 효용이었어요. 네네네. 여러 가지 효용감을 느끼면서 최근에 와서는 우리 당 출신 지사님들이 정말 빵빵하다 이런 느낌을 네. 가지는 건 또 하나의 효용감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이에는 이제 사실상 그 대권이라는 측면에서 네. 여러 뭐 총리 출신도 안 되고 뭐 하는 여러 그 네. 되게 의원 출신들이 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 출신, 그러니까 지방행정 광역지사들이 당연한 코스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됐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됐죠. 이명박 대통령이군요. 예, 예. 훌륭한 MB.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지방의 문제만 다룰 것 같은데 네. 하나하나가 국가의 미니마이즈로서 예. 국가 아젠다를 다루는 작은 영역이다. 그러면 지방 정부니까 그것이 새록새록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각각에 보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네, 경기는 경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강원도도 지금 그 정부 지사가 막 감자 파는 걸 얼마나 예. 새로운 시각을 예, 보여주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충남은 국가 주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질문을 빨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충남의 행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아젠다, 국가의 미래 네, 이런 네.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3대 위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무슨 3대 위기다라고 하지만 저는 3대 위기가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위기가 3대 뭐냐? 위기? 첫째 사회 양극화 위기예요. 양극화. 심각한 사회 양극화.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고령화 문제. 고령화 문제는 뭐 위기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는데 하여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가. 네. 또 국가의 존망가다 저출산의 문제.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령화 사회 양극화 위기, 고령화 위기, 저출산 위기를 이걸 풀어내는 선도적 모델을 충남에서 마련했다는 게 제 도정의 목표입니다. 예. 여기 이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 쪽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겠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3단 논리적 기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지사로서 이런 3대 국가적 의제를 도정의 의제 내지 도정의 최고의 정책 과제로 설정을 하고 나름대로 도정의 2년간을 보면 그 3대 내지 4대 도정의 목표를 충청남도 도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해가고 있는 거지 이런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정과 도정은 분명히 영역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또 국방이나 외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접하지 않는 영역이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종합행정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충남에 농어민수당제도를 우리가 도입했어요. 예. 우리가 정부에 처음으로 도입해갖고 한 1년에 80만 원 정도로 해서 농민, 어민, 임업인 한 16만 5천 명한테 지급하고 그래서 농민한테는 일부 80만 원의 일부를 이미 코로나19를 맞이해서 45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국가 정책으로 되고 중앙 정부가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또 왜 어려운 일이냐?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서울 같은 농민이 있고 어민이, 임업인이 몇 명이나 있죠? 그렇죠. 근데 충남이나 전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도 틀리고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근데 입장이 틀린 가운데 지방자치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지방자치, 지역에 많은 정치란다는 차원에서 충청남도는 농어민수당제도에 농어민, 어업인, 임업이 들어간 어떤 보편적 복지, 기본수당제의 변형을 실시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 덕분이다, 역할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니 그래서 그 농민 기본소득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어쨌든 예. 농민 수당 예. 하는 지역들이 이제 막 생기거든요.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얘기하시는데 저는 충남에서 이걸 실현시키기가 좋아. 왜냐하면 도시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도 있고 이게 네.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 바로 느껴질 수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양극화 문제도 네, 네, 네. 도시 지역하고 농촌 네. 지역하고 소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그렇죠. 불균형도 있고요. 충남이 사실 지금 수도권 아닙니까? 수도권이지만 수도권하고 상당히 좀 결이 틀리죠. 아, 틀리나요? 예. 개념상으로는 그냥 수도권에 거의 무슨 가깝다. 예. 네, 지리적 근접성이 있고 많이 밀접한 그 관계에 있다는 건 틀림없는데 네. 수도권하고 또 우리 그 충청남도는 좀 결이 틀리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도농 복합 지역이 있죠. 또 어업이 좀 발달했죠. 수산업이라든가 어업이 발달했어요. 예. 또 농촌이 좀 굉장히 발달한 지역 아니겠어요? 예. 거기다 이제 국가 기관산이라든가 국가 기관산이 또 집적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그 3대 위기가 적나라한 양상이 충청남도에도 존재하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맞아 그 자랑하실 거 마저 듣고 이제 다음 꼭지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상 교육, 무상급식 얘기도 주셨고요. 예, 예. 또 자랑거리가 뭐 있습니다. 충남 도정에 저희가 이런 자랑거리.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차원에서 제가 도정을 펼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회 양극화를 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 게 제일 목표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한다면요. 일단 충청남도는 아까 말씀하신 농어민수당제도 도입했죠. 네. 또 내일 모레 7월 1일부터는요. 충청남도 전체 장애인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타면 무료로 합니다. 국가용자 2만 명이 넘는 국가용자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타면 다 무료로 하는 게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아 유공자들은 네. 국가 거기다 우리 전 도민이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사회 양극화를 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는 안전보험? 거죠. 예,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사고 도민이 당하면 220명 도민이. 그렇습니다. 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는
예, 차원이고요. 뭐 예서 시각장애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단체 운동 경기가 골볼이거든요. 시각장애인 골볼팀을 전국에서 최초로 남녀 골볼팀 창단하는 것도 우리 충청남도가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는 일환이죠. 근데 고령화 문제로 해서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는 건데 예컨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타면 100% 무료 사업을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75세. 예, 작년 7월 1일부터. 이걸 왜 그랬냐? 서울 어르신은 전철이 무료잖아요. 근데 충남은 전철이 안 다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때 장관 상대로 전철이 안 다니는 어르신들한테는 서울 어르신에 준해서 전철 요금을 드려라. 아니면 전철을 놔달라.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에서 공약을 내세웠죠. 물론 충청 처음에 공약은 70세 이상 어르신부터 농어촌 버스 타면 시내버스가 무료인데 그게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75세로 연령을 상향 조정했죠.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거라든가 아이 키우는 충남을 만들어서는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뭐 30분 얘기해도 남을 정도로 우리가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예, 그냥 아이 키우는 충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말씀드렸잖아요. 충남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충남의 아기수당을 지급합니다. 아기수당. 예. 그건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24개월까지 지급하는데 금년 10월 36개월로 그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네. 또 충청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에서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그러면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별개로 충남은 더 나가는 그렇죠. 거죠? 별개로 주는 거죠. 별개죠. 그리고 영유아 교통안전용품도 우리가 지급한다는 게 그런 것도 있죠. 거기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산하기관에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밑에 아이를 둔 부모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이미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3개월 만에 시행하고 있죠. 대부분 그러면 공약사항은 이행하는 공약사항입니다. 건가? 대부분 다? 대부분 거의 공약사항입니다. 이제 이런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결혼과 출산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직업과 네. 어떤 비정규직 내지 예. 주택 문제 아니겠어요? 예. 주택이 교육도 없으니까 있고.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또 비싸게 융자도 사면 그거 융자 원리금 갚느라고 네. 출산상을 못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충청남도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 2명 키우고 3명까지 키울 수 있는 면적인 전용 면적 20평, 공유 면적 4평인 이런 그 25평형을 단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는 15만 원만 있으면 입주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교통요지에 설계가 그런 걸로 아주 설계한 겁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예비 신혼부부. 그런데 입주할 때는 신혼부부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했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인데 이게 월세 15만 원도 우리 아이를 하나 출산하면 반을 충남이 부담합니다. 2명을 출산하면 우리 충남이 다 부담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었습니까 지금? 지사 그건 아직 취임한 이후에? 입주가 안 됐죠. 아직은 입주가 안 됐는데 됐고. 입주가 지금 5월 29일 날 총리님 모시고 우리가 기공식을 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대한민국 결혼 문제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마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형 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는 욕구가 크신 것 같아. 네. 충남에서 내가 많이 바꿔봤다. 근데 딱 느끼는 순간 지난번 안희정 지사 때는 제가 그때 기억나기는 삼농정책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관련된 제 기억에는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사님, 양 지사님 시절에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저출산 고령화 얘기하셨지만 주로 이제 복지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네요.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는데? 뭐 이제는 아무래도 복지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토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면이 있고 저는 그냥 복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업하기 전 충남을 비방해요.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도 복지 이상으로 신경 써서 조금 더 주의를 소리하지 말자. 우리 충청남도가 작년에 이전한 기업체 수만 한 749개 정도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기업이? 예, 이제 유치한 거죠. 네. 다른 데 있다가 네. 창업 말고요. 유치한 네. 게. 거기다 외자 유치 같은 경우도 달러 도착분을 하면 한 17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서울, 경기, 다음에 우리죠.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 때보다 인기가 좋습니까? 인기가 좋다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물론 안희정 지사는 뭐 인기가 우리 저보다는 훨씬 더 낫을 거예요. 낫죠. 왜냐하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안희정 지사가 훨씬 더 아니 지사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세요? 충남의 도민들 어르신도 있고 주부님들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이게 계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 주로 다 좋아하시겠죠. 특별히 어떤 분들이 더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주로 좋아하신다고는 뭐 단정하지 못하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그 진보적 성격을 띠는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도 상당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천안에 국회의원 하실 때도 지역구가 처음에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양 지사님이 워낙 그 저기 인성 텃밭으로 만들어놨어 그냥. 인격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네.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되신 거거든요. 네. 야, 그 근데 충남에 그 제가 그동안 들어보면 이제 광역시하고 이제 광역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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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똑같은 광역단체지만 서울시나 부산시나 뭐 이제 광역시와 도지역은 좀 달라서 네. 가령 사실상 이 도지역의 광역지사는 껍데기다. 네. 별로 뭐가 그 예산도 경직성 경비가 훨씬 많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예산 처리하는 부분도 이 기초자치단체에 훨씬 더 많은 재량이 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구와 충남에 있는 시군과는 시군과는 다르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한계 뭐 비쪽 개설구처럼 뭐 되게- 그렇지만, 근데 그런 거 감안할 때 네. 너무 그게 공무원들의 사기야. 음.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그렇게 올려요. 취임하면 당신이 쓸 수 있는 예산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할거 없다. 못 그렇군요. 건드립니다. 이라고 딱 규정을 해요.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그걸 감안해서 보면 너무 많은 일을 불과 2년 동안 해오신 저희는 뭐 그 해오신 것 같아요. 자부하는데요. 우리 충남이 지난 2년간 이룬 정책은요. 자부한데 뭐 다른 분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10년 정도 이런 일을 해냈다도 자부도 해요.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지금 정책을 네. 설명한 게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쉽사리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10살이 되는 게 아닌데 네, 많은. 그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1년 이내 다 해놓은 거죠. 그렇죠. 1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 박원순, 이재명 지사나 이런 사람 베테랑부터 약간 막 정책 때 쪼아야 될것 누가 같아요. 열심히 했든지. 근데 지금 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예, 예. 더 행복한 주택이에요. 예, 충남형. 더 행복한 충남형 주택? 더 행복한 주택. 예. 더 행복한 주택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 네, 네. 애가 다 비슷하잖아요. 애가 이제 지금 취업하고 곧 결혼하고 이런 네. 데 제일 고민이 그리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집 네, 네, 집 네. 한 채 사줄 수도 없고. 그렇죠. 제일 큰 문제 그건데 가장 머릿속에 구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할 때 싼 보증금에 싼 월세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예, 규모도 예. 있고 이거를 공공에서 마련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근데- 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방은 이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예. 수도권은 이제 집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약간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수도권은. 저희가요. 이 지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는 청년 문제가 대한민국 해결되는 전역에서 거죠. 이 문제가 확대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 주택비율 한 34%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프랑스가 한 5대 사회적 주택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이게 18%, 19%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굉장히 고가의 주택이 있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첫 출발할 때 주택 문제 때문에 굉장한 아픔과 진출을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더 행복한 주택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냐? 결혼을 해야 우리는 출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한 97.8%가 혼인신고를 해야만 애를 낳아요. 달리 말하면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해요? 직업이 없어. 예. 아니 주택값이 너무 비싸.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학교 출산율이 저는 훨씬 더 올라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집착만 해주는 아니 거. 정책 얘기만 하면 재미없어. 정치 얘기 네, 네, 들어가줘야 돼. 네. 네, 정치 얘기를 조금 여쭤볼게요. 마라톤 즐겨 하신다면서요? 마라톤은 저희 아주 생명 같은 그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마라톤을 통해서 몸과 예.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하죠. 그래서 풀코스로 몇 번이나 뛰? 한 9차례 뛰었습니다. 9차례 그러면- 뛰고 하프는 한 50차례, 아니 대회 나간 게 예. 9차례, 한 50차례 뛰죠.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붙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뛰시는 거 보니까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요? 잘 뛰는 거예요? 예, 잘 뛰는 겁니다. 오. 그 아마 독일 가셔서 미국 가셔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 공부는 안 하시고 건강을 챙기신 거 아닌가 예,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사님이 꿈꾸는 세상, 정치 철학 어떤 나라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면 더 넓히면 세계 인류인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도와 정책으로 그런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돼요. 농민도 어민도 장애인도 아무리 사회적 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누구나 좀 인간다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또 정치적인 목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치면에서 나름대로 우리 얼마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나라예요. 정치만 갈등이 있나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남북 간 이런 사회 갈등을 사회 통합에 의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뭔가 통합된 나라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꿈이란 사회 꿈이죠. 통합. 예. 우리가 그냥 하여튼 이 사회 통합 문제가 정치 전에도 많이 생각했지만 갈등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여야 간에만 갈등이 심각한 게 아니고요. 지역 간, 이슈 간, 뭐 세대 간, 계층 간, 남북 간 얼마나 심각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게요, 그러니까 협치나 이렇게 대화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다수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정치 세력들이 각각에 잘 살펴야 돼. 그러면 다수의 흐름이 보이고 미래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통합이 돼야지 이쪽 주장 중간에 그렇죠. 섞자 이건 아니거든. 아, 그러면 그거는 뭐 우리가 100%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여론조사 이런 거 많이 해보셔야 돼. 예, 100% 동의하고요. 네. 100% 동의하는데 이런 그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어떤 이 정치라든가 이런 사회가요. 어떻게 보면 혼자 갈 때 빠를 것 같지만 혼자 갈 때 빠른 건 아니긴 해요. 그렇죠. 약간은 더딘다 싶더라도 함께 협의하고 통합해서 갈 때가 진짜 빠른 걸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갔어. 다시 반작용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봤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런 이런 민주주의 역사 여러 사회 그 가치적이야 단 한순간에 몇 년 안 가서 20년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 드리는 게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극단적으로 주장하면서 사회 그 진보를 사회 변화를 발목을 잡는 세력한테는 이게 원칙적으로 강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후퇴를 해요. 이번에 전남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네네. 뭐 가짜 뉴스 생산하는 유튜브들, 극우 유튜브들 많죠. 이런 걸 통해서 또 국민들 의식이 이상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 통합이랑 큰 테두리에는 100% 동의하지만 네. 그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과제도 있고 국민 다수의 여론이 어떤 건지도 잘 살펴보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세력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정교하게 짜여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회 통합을 하지 그냥 레토릭으로 통합 얘기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요. 음. 극단적인 주장은 극단 세력은 다 통하지 않습니다. 좌든 우든 간에 극단적인 세력이 다 통하지 않고요. 네. 그 정도는 극단적인 세력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됐다고 아니 보여져요. 근데요. 그러니까 고립시킬 수 있는. 예, 예.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실제로 유럽의 여러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사라지면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뭐 거고요. 그런 거는 100% 동의하고요. 예. 그래도 그 독일 같은 경우도 히틀러를 추종하고 히틀러주의를 주장한 거는 처벌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대처할 거는 또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제가 이제 오늘 꼭 먼저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중앙정부 역할도 있고 지방정부 역할도 있는데 지방정부의 우리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방역 과정에서. 그다음에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하고 있고. 근데 가장 먼저 사실은 이 스타트를 잘 끊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한 교민들 그 임시 숙소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초창기에. 근데 그때 과단성 있게 이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옆에 숙소에 직접 거기 숙소에 내려가서 그 시민들 주변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과정을 좀 말씀 좀 주시죠. 일단 정부가 경찰이 이제 개발원 온다는 결정을 4시 반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바로 4시에 그 실구원장님 회의를 소집해 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고 오면하고 늦게 하면은 큰 혼란이 온다. 예전에 방패장 문제 때문에 안면도 부관에서 얼마나 큰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일부 반대하는 사람만 생각하다가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서 즉시 우리가 수용 결정을 내리자고 지시를 해서 4시 반에
이제는 그 발표한 날에서 4시에 수집해 놓고 4시 반 정부 발표하면서 4시 55분 정도에 이제는 우리 국가적 재난상에 함께 한다는 해서 수용한다 결정을 내렸죠. 사실 저는 그 수용 결정을 성명서 발표하면서도 야, 이 충남 도민들한테 내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겠구나. 네. 한마디로 이거 나중에 막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질까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만 그런 건 우리가 당연히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수용 결정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 뒤에는 여론을 보니까 95%는 너무 잘했다. 충남도민이 자랑스럽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거기는 큰 강렬가 되는데 그러면서 다음 날 진영 장관이 아산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아산 분들은 난리가 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한이 그때 사망자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분들은 감염의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천안이 결정됐는데 아산으로 희명해서 밀렸다는 주장을 해주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현장을 딱 가니까 뭐 수백 명이 모여 있죠. 수백 명이 있고 뭐 트랙터 콤바이도 쫙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두 가지에서 격앙을 했는데 제가 그냥 주민대표하고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분들한테 절대로 우리가 천안 결정이 게 번복된 게 아니다. 일정한 기준 평가 기준에서 아산이 결정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가자마자 그러니까 뭐 다 계란이 막 날라와서 우리 경찰이 딱 우산 씌워주고 그래서 말하는데 뭐 경찰은 저는 빨리 그 주민대표 간담회 장소를 가지만 그대로 제가 물러나면 충남도민들한테 선출직 도지사가 꼬리 내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치우라고 그랬죠. 막상 쳐다보니까 덜 던지시는 그래도 던지셔서 저도 맞고 진영 장관도 맞았어요. 맞고 마이크 잡군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절대 천안 결정된 게 번복된 게 아니다. 일정한 평가 기준에서 결정된 거다. 그리고 또 주민대표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코로나 그 교민들이 오는 데서 위험하지 않다.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내가 보건복지 상임위를 12년 했는데 그런 관점이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위험하다면 내일부터 내가 우한교민이 오자마자 함께 임시 집무실을 다 옮겨서 모든 회의가 집무를 여기서 본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 숙소로 옮겨서 여기 그 인재개발을 가장 가까운 데서 숙소로 옮겨서 내가 생활하겠다. 나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생활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하셨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셨죠. 19일 정도 함께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들 다 보내고 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는 이 성난 그 우리 주민들 그 주장에 굉장히 이 울림이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현장 자체에서 처음에 막 욕설도 하시잖아요. 욕설 처음에 괴롭. 처음에 약간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런 경찰 그 내부 정보하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딱 그렇게 발표하고 딱 대면하고 말씀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걸 생활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반 정도 이상이 약간 분위기가 좀 틀려지는 느낌을 받았죠. 끝날 때는 굉장히 박수 받으셨죠? 다 끝나고 19일 때는 우리가 박수 받고 잔치했죠. 잔치했죠, 예, 정말. 그럼 잔치에서 잔치 받고 예. 아주 사진도 찍고 아쉽게 그러니까 그러왔습니다. 처음에 천안에서 내리 사선하셨죠? 그렇죠. 사선을 했기 때문에 천안 편은 된다. 아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일보가 농간을 부렸죠 그때. 예, 그렇게 또 이렇게 비꿀 수가 네.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오해할 수가 있죠.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건 진짜 오해고요. 뭐 여하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런 당시에서 그 상황에 맞춰서 위아 아산이라 해서 그런 시민들 이 환영도 캠페인 해줬고. 옮기고 환영하고 대통령님이 전화 안 왔습니까 그때? 오셨었죠. 왔죠. 예. 바로 그 다음날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다들도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이 신문방송학이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고 늘 이제 커뮤니케이션 근데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우한교민 전세기로 수송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진짜 엄청난 모험이면서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숙소가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면 그걸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럼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맞닥뜨리는 게 가장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 그러나 그 책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진짜 충돌이 일어나면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예. 아주 진짜 고민스러운 판단의 순간에서 용기 있게 나가셔서 그리고 거의 완전히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뭐 다 해결 아니지만 뭐 해결에 단초를 줬죠.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그 수밖에 없었지만 네. 그 진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고 뭐 정책 홍보를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아유, 예, 고맙습니다. 싶어요. 그 순간에 대해서. 네. 아, 그러면 네. 사실 뭐 이런
이 내부에서는 그 성난군중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두 가지 점이 다 혼용돼 있어요. 네. 우리가 천안에서 결정된 게 우리가 밀렸냐? 거기다 실제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 주시는 그날 대화하는데 간담회 수백 명이 하는데 부들부들 떠시는 분 있어요. 불안으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라고? 도지사가 그렇죠. 충남도민을 아껴주지 않고 보호하자고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저도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란 맞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란 맞으면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계란이 아니라 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피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피하면 도적을 어떻게 끌어가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배짱은 돌만 이제 죽게 하겠냐. 바로 병원으로 가면 되지. 옆에 사람도 많을 텐데. 아니, 근데 이런 각오도 좀 했죠. 지사님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도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정직하다. 저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다. 그것도 좀 보건복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건상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을 거다라는 저는 그런 어떤 전제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단체장이었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런 어떤 숙소까지 마련하시고 또 가족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니까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치분권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자치분권이 사실은 하지만은 시도 단체장님들 수도권 외에는 다들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국토균형 발전, 자치분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도 나름대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의지와 그 강한 의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이 일괄 지방이양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자. 또 지방자치 전면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키자고 누가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런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다 보니까 지방이양 일괄법도 난도 통과됐고 지방자치법은 통과는 안 됐죠. 또 실질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비를 한 8대2 정도 됐는데 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좀 많이는 아니지만 완화가 됐어요. 거의 7대3 정도 왔다면서요? 7대3은 아직 안 되고요. 예. 한 77대 23 정도까지 아. 갔습니다. 전체로는. 네. 그런데 이것만 해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또 진전으로 가는 첫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떤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확실한 가치와 철학이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진전을 이뤘고 저는 그 의지와 그런 정책적인 그 역량이 이렇게 직접 시행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마도 21대 국회가 우리 대통령과 함께 그런 그 대통령 의지와 철학을 맞춰서 한다면은 지방자치말로 놀랄만한 진전을 가졌을 그러면 거죠. 지금 국회와 정부가 조금 더 자치분권을 앞당기려면 속도를 내려면 뭘 좀 해야 합니까? 시급하게 해야 일단 일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낸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년 지방자치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충청남도 특이한 조례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게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법령이 범위 아니에요. 그 카테고리를 정해놓으니까 그걸 넘어서는 입법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건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특성에 좀 맞게 해야 되겠다. 근데 행정부 우리 지방자치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마다 하나하나가 다 중앙정부의 나름대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특색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특유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예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인사권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님만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오지 네. 나머지 최소한 인사권은 굉장히 고도로 담보가 됐다고 보여요. 그 문제는 인사 문제를 중앙정부 때문에 인사를 못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네. 뭐 간섭도 안 했을 뿐이라 그런 생각도 않고 그래서 인사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좀 됐다고 보여지고요. 재정이 자유롭고 재정이 가장 문제고 자치입법, 자치입법하고 자치 조직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자치 재정 분권이에요. 누가 지금 제가 봐도 정부 입법으로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국회의원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목숨 거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지방분권, 글쎄 뭐 자치분권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큰 분이 많죠. 여러 뭐 제가
한 분 하면 거명하지 않더라도 대체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뭐 그건 있죠. 100% 총의는 아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예, 총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거든요. 이게 올해는 뭔가 입법화가 돼서 정말 그 예를 들면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실행이 돼야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 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정말 노력하는구나. 집권 여당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올해 정부 입법도 정부 입법이지만 지사님도 국회의원들이나 또 특히 이제 차기 당대표가 어떤 분이 들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지사 민주당 소속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또 건의도 하시고 네, 당론으로 당연히 하시겠지만 추동을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실현되었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 국회에서 어느 마을회관 수리비까지 심사하고 이런 걸 없애야 돼요. 네. 그게 다 그걸 그렇게 국회에 너무 그게 권한이죠. 네. 재정 권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선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네. 아젠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리에 마을 놔주게 마을에 다리 놔주겠다는 공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맨날 예산 폭탄 얘기만 하고. 예.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지방의 예산 권한,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겨야죠. 좋습니다. 이제 정치적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 뭐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간혹 냅니다.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양 지사님은 이제 그런 것이 냈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실제 냈는지 안 냈는지를 뭐 중앙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고 있는데 보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굳이 나까지 정치 현안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안 내시는 편입니까? 뭐냐 내도 보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보다는 또 정치 현안에서 일일이 내질 않는 게 우리가 그냥 지방자치 충청남도의 도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많이 따지죠. 이런 현안 문제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제가 어떤 명성을 얻고 그럴지 모르지만 충남도의 도정에 어떤 영향을 갈 것인지 또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되는 문제를 늘상 따지면서 일을 하죠. 그래서 내도 보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안 내는 것도 많죠. 안 내는 게 이제 몰라서가 아니고 그걸 또 관심이 없어서 아니라 그런 면이 많이 우리 충남도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점에서 안 내는 경우가 많죠. 근데 확실히 지방에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확실히 그 지역에 계시는 단체장님들이 되게 목소리 별로 안 내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나마 김경수 지사가 조금 내는 편이야. 안지사 때는 엄청 냈어요. 안지사? 예. 안지사 많이 냈나? 그럼 그래요? 예. 별로 기억이 없는데 안지사가? 아마 이제는 그게 뭐 제가 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은요 지방의 도정을 맡은 면에서는 무한 책임이잖아요. 도민들한테. 그럼 무한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그냥 지가 판단할 때 이런 거예요. 지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판이 이게 이익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에 직청남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 있잖아요. 수도권 집중 정책이라고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거. 그 규제 완화 이런 거는 우리 분명히 아니 그거는 반대 이해관계가 목소리를 냅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 목소리 반대 목소리 내시겠죠. 분명히 내는데 그 반대 목소리 분명히 내면에도 불구하고 넓게 또 많이 실어주질 않죠. 정치인으로서는 지사님이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 더 큰 정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거를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측면이 있다면 어떤 점이 그 있을까요? 부족한 걸 따지면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모로 좀 부족한 게 있고 사람은 누구나 이제 부족한 것도 있고 예, 장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슈를 제기하고 이슈를 선점하는 거에서 좀 약간 배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이슈 들어요. 선점? 예. 그러면 그런 측면을 잘하고 있는 정치인 누굽니까? 좀 부러워하는 정치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이재명? 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이슈 선점을 또 누가 잘하지? 박원순 시장도 잘하시고. 요즘에 잘하시는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기본소득이라 해도요. 아까 말했 충청남도 농업민수자는 16만 5천 명입니다. 75세 어르신들이 교통약자인데 그들의 버스비 무료가 한 18만 명이 되나요? 장애인이 13만 3천 명이 그 소득과 관계없이 교통비 무료로 하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충남의 아기수당이라 가지고 이것도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한 전체한테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게 사실 가장 광범위하게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충청남도로 자부합니다. 우리처럼 광범위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하고 한번 배틀 붙고 싶다. 뭐 아이,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서로 한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청권 민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어쨌든 충청권에서 많은 주민들이 민주당 쪽으로 싹쓸이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은 싹쓸이 했죠. 충남은 6대 5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세종은 두석을 또 다 가져왔고 충북도 5대 3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대 8인가 제가 기억하기에 충청권이 28석인데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그 충청권 특히 이제 충남만 본다면 충남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었거든요. 더 기대도 했었는데 도지사님은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먼저 저 입장에서 당원 입장이니까 굉장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운 분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런데 6대 5도 충남의 의정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은 게 처음입니다. 그런 예, 과반이 처음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17대 열린우당 그 탄핵 발언 불 때도 5대 5였거든요. 그리고 18대는 저 혼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랑은 아니래도 네. 이 정도로 정치 지형상 이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만 이 정치적 바람 부를 때요. 광역시는 여기서 한번 바람을 휙 합니다. 이게 가는 게 뭐 며칠이 안 가요. 우리 충남도는 가려면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거기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는 복합제에다 우리는 수산업도 발달하고 농업도 발달하고 국가 기관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슈가 슉 가지도 않고 그 이슈가 가다 막힙니다. 또 그 지역의 특이한 이슈가 거기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면에서 단순간에 한 가지 이슈가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전체 장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기본적으로는 자유선진당 바람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한 20여 년은 네. 지배적인 세력 네. 아니었습니까? 네. 이 세력이 이 미래통합당하고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 때. 예. 이래야 되면 기본적인 정치 지형은 충청남도가 민주당의 정치 지형상 우위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냉정한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희정, 양승조 두 분의 이제 지사님을 배출해서 그래도 지방 정부를 좀 장악하면서 지금은 그 시장이나 군수들의 분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우리가 그 세 분을 빼고 전부 다 이겼나요? 예. 그 네 분이군요. 15명, 네 분을 빼고 11명이 11분이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다른 네 분이 이 미래통합당 소속이죠. 충남에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그런 어쨌든 광역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바람이 확 불니까 확 넘어간 거고 충남과 충북은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더라. 도농 복합도시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 얘기 하신 건데 충청권 민심을 민주당이 좀 더 얻으려면 뭘 좀 신경 써야 한다.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이제 충청남도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충남 도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는가, 우리 이익을 구현하는가에 약간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요. 아, 예. 이 기본적인 원인은. 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지역 정당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아, 늘 있더라고요. 예, 조사해보면. 뭐 그 이런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지만 늘상 대한민국은 그냥 경상도와 전라도의 양대축이 대립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럼 우리 충남이 뭐냐? 근데 충남 사람들은 우리도 한 축이 될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고 그런 축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양축에서 대립하고 이 양쪽 주역이니까 우리는 뭐냐라는 생각이 지금 있죠. 근본적으로. 그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충청도 대변 세력, 지역 대변 세력이 그럼요. 나와야 하느냐라고 하면 한 그럼요. 40% 가까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민심이 저변의 흐름이 있어요. 왜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왜 우리는 이렇게 손해봐야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소위받아야 되지? 왜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힘이 전체적으로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민의를 우리 의지를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게 늘상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만약에 세력을 더 강화시키려면 우리 민주당이야말로 당신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당신의 이익을 대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다른 지역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지배 세력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뭐 지사님들 잘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특히 박병석 의장이 어쨌든 대전 출신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은 있나요? 아무래도 뭐 우리 민주당으로서 처음 나온 국회의장님이시고요. 충청권에서 아무래도 대전에서 우리 의장이 나왔다는 거는 영예스럽기도 하고 기대는 있지만 여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런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충청남도는 그 세종지사님에서 연기군을 통째로 내줬잖아요. 연기 통째로 해줬는데 그게 또 충남과 별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됐어요. 네. 근데 우리는 혁신도시 없이 10몇 년을 지낸 거예요. 10몇 년을. 그런 것도 뭐 우리가 그런 말씀드리기 이제 그거 바뀌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됐습니다. 네, 대전도 할 수 이제 있고 그런 이제. 문제도 상당히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얘기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여론조사하는 입장이니까 늘 충청권 조사하면 충청권 대망론 대선 때 예. 대권 주자가 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반기문, 안희정 뭐 이런 분들이 늘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여야 사실은 뚜렷하게 보이는 아직까지는 네. 잠재력은 다 있으시지만 대권 주자가 딱히 이 사람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권 민심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한 명을 좀 세워야 한다 이런 여론이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지역 정당이 출연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실제 그렇죠. 네. 그런 적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왜 대통령은 영남과 호남만 했냐? 제가 뭐 저는 지역 정당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역 정당 한 번도 지지한 적도 없고. 그런데 여하간 그런 맥락에서 그럼 왜 우리는 대통령 한 번도 못 내지? 누구든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잠재적 대망론이 있죠. 있죠. 아,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대권의 집권 전략, 재집권 전략 차원에서 민주당도 누군가 충청권을 대표하는 사람이 레이스에 뛰어들어야 충청권에 있는 민심을 그쪽으로 관심을 모아두고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전략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럼 충청권에서 어떤 분이 과연 뛰어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또 지사님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본인은 네. 또 주변에 지사님 또 펌프질 하는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좀 어떻게 좀 몸 좀 풀어보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뭐 펌프질이 아니라 격려죠. 아니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재집권의 전략 차원에서도 충청권에서 좀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전략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결국은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소모품이잖아요. 아니 페이스메이커 하다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소모품이 어떤 전략 차원이라면 그 전략이 실패한다. 오히려 진정하게 충청권에서도 우리도 대선 주자를 충분히 여건과 분위기가 된다면 충분히 대선 주자를 내세울 수 있다. 이런 거에 해야 진실한 전략이고 그게 보다 진정하게 먹힌다는 생각이 아니 그래서 나설 용의가 있으십니까? 뭐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요 제가 도정에 2년 차잖아요. 3년 차인데 뭐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 주셨지만 그런 거죠. 제가 아니래도요. 우리 두 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선의원을 했어요. 그 소중한 길을 얻었잖아요. 거기다 당에서 최고위원도 되고 사무총장도 되고 비상대책위원도 되고 비서실장도 했잖아요. 또 그냥 국회로 가면 상임위원장을 했어요. 또 광역단체장의 길을 봤어요. 그럼 지가 아니고 홍길동 씨가 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홍길동이 당연히 그런 마음을 안 먹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여건이 형성되느냐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아까 근데 지사님이 아까는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지 그런 여건을 누가 주변에서 만들면 그 좋겠지 않다. 분위기 여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언제 한다 그런 걸 확실히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여건과 형성은 기본적으로는 어디서냐 자기 지역에서 해야죠. 어떤 지역 인물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주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온 대한민국 주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인식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충청권 민심 밑바닥에 그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내세울 건가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충북에도 인물이 있을 거고 충남에도 있을 거고 대전에도 있을 텐데 새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누구냐 현실적으로 너무 뭐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고 뭐 충북에 노영민도 있고 예를 들면 대전에 박범계도 있고 뭐 충남에 양승조도 있다 예를 들면 그 마음이 누군가는 좀 모아져서 힘을 합쳐서 충청권 의원들부터 그걸 좀 만들어 보자 으쌰으쌰 해서 왜냐하면 그런 기운이 있고 스스로도 막 노력을 해야 뭐가 만들어지지 그렇죠. 양승조 도지사님 혼자만 뭐 고민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있던 기반은 민심이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그 민심이 있다고 전제하는 거고. 저는 잠재적으로 충분히 있다. 다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충청권의 대표가 대한민국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인물과
역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일단 그런 분위기만 형성되면 굉장히 빠를 겁니다. 아 그러면 아니, 여기 굉장히 빠르요. 왜냐면 불은 빨리 붙을 예,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붙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네. 기간이 오래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서 우리 충청권에서 충남에서 이래서 충북에서 그럴 만한 주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주자를 내세웠을 때 대한민국 주자가 될 수 있겠냐는 제가 볼 때 유일한 길은 제가 볼 때는 시도지사별로 다 정책 배틀 한 번씩 붙어. 그렇지. 딱 붙어갖고 야 충남이 제일 잘했잖아. 이거를 딱 인정을 받고 딱 써야겠네.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그 지방자치제의 효용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전국가 국가 아젠다를 처리하는 데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가령 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했던 시민들 머릿속에는 또 특히 이제 그 이전부터도 좀 더 고향이 대구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아주 깊이 뿌리 박힌 네. 철학이고 그 샘플이 결국 세종시 이것저것 주시고 남은 것도 없다고 하지만 충남, 대전, 충남, 세종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의 센터가 되어 줘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그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충남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알게 모르게 충남이 저는 대한민국의 센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 충남 지역에서 가시화되는 것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충남 대망론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아니, 좋은 얘기인데 너무 그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한 대로 배틀 한번 붙어요. 다 붙어서 야 보니까 충남 정책이 제일 체감도가 높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많다.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야 우리 양 지사님이 도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정받네라고 생각이 딱 뭔가 계기가 주어져야 뜹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래야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인정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배틀을 붙여볼 테니까. 배틀도 좋고 그 당에서 가끔 하는 그 엑스포 같은 것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책 엑스포 같은 우리 시장에서 뭘 하고 있는가를 눈에 보이게. 근데 만약에 대선에 도전을 하신다면 들고 나올 이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뭘 들고 나오고 싶으세요? 저는 대한민국 위기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대 위기. 사회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아까 그 저는 대한민국 본질적 3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건. 정말 말하기 정치도 부끄럽지만요. 이 매년 11월쯤에 정부에서 사회 통계 조사를 합니다. 이런 항목이 나와요. 우리가 당신이 열심히 하면 당신의 본인 세대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불과 그렇다는 답이 20.7%예요. 64.9%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왜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심각한 사회 양극화 때문에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도저히 벗어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모든 거에 앞서서 저는 대한민국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냐면 어떻게 남북 통일이 또 가능하겠어요? 네? 그런 네, 면에서 볼 맞는 때는 말씀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양극화인데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도 그 주장을 아주 확실하게 하죠. 이런 3대 위기, 사회 양극화, 저출산 위기, 고령화 위기 이 문제를 해야만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수 있도록 이거 나름대로 제시하고 비전하고 해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좋습니다. 철학이고 가치가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계시는데요. 5가지 질문을 좀 주셨어요. 짧게 한번 여쭤보고 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아이디가 1000원 돌파 그랜나가님이 주셨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특고직 노동자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네요. 사회 양극화에 대한 현상인데요. 지난번에 2,055만 명이 임금근로자일 때 무려 748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입니다. 이래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사람들이 급여가 172만 9천 원밖에 안 돼요. 평균이. 여기다 건강보험료 가입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48%예요. 국민연금이 38%가 안 돼. 고용보험료리 45.9%인가 46%가 안 돼요. 그럼 급여는 173만 원 정도죠. 4대 보험이 50%도 안 되죠. 퇴직금. 이런 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네네. 1인당 제피 1인당 32,000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분들한테. 예? 이런 먼저 특고직이라든가 비정규직, 임시직 이런 게 대해서 나름대로 특단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이 특고직들이나 문화예술인들 뭐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 이렇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저는 뭐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그 근접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런 고용보험에 있어서요, 특고지라든가 이것도 일시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모든 경영자 부담을 하면 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감당이 안. 정부가 현실에 부담해줘야 바탕을 줘야 되잖아요. 이건 재정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인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저는 뭐 심지어 극단적으로 우리는 그 철도, 도로 중요해요. 우리도 그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는 게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책 바라기님이 그 주셨는데요. 충남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요 짧게 좀 말씀 주시죠. 충청남들은 가장 기업하기 전 충남을 비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한 749개 기업을 유치한 거예요. 창업 말고. 이걸 통해서 또 한 몇만 명의 그 고용을 창출했는데요. 이와 같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가장 기업하기 좋고 그런 가운데 일자리 창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크리티비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많은 분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에요. 뭐냐면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예. 미세먼지에 거의 뭐 미세먼지 공장 같은 그런 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일단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인데요. 무려 30기가 충청남도에서 가동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국의 절반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도 우리가 하고요. 각 화력발전소에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통해서 규제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었어요. 22년도까지는 한 35% 정도 감축 협약을 맺고 있어요.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20대 기업인데 이걸 100대 기업으로 우리가 확산시키는 것도 있고 또 충남이 그에 관련해서 자랑스러운 게요. 탈석탄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가 주도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충청남도가 가입한 단체입니다. 또 언더2 연합이라 있어요. 국제 기후변화 네트워크라 그러죠. 지구 온도를 2도씨 밑으로 낮추는 건데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가입되는 단체이죠. 이와 같이 기후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죠. 전윤선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그 옛 도지사 관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거를 초등학생 돌보미 공간으로 제공하셨다고. 초등학교 돌봄은 아니고요. 예. 충남 아이킴3라 가지고 아이키움들이 어린이집으로 내놨는데 예. 그냥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예. 24시간형 어린이집. 아, 진짜요? 그래서 밤에도 맡길 수 있고 휴일도 맡길 수 있고 그래서 급한 부모가 미리 예약만 하면 맡기고 예. 편한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24시간. 예, 이것도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IQ 준 충남이 일환이죠. 그래서 도지사 관사를 뭐 그 어린이 내놨지만 아주 잘한 정책이다. 잘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곳, 예. 지금 한 관사는 곳인 하나 거죠? 있으니까. 한 곳 하니까. 그다음 뇌색 몬스터님이라는 아주 섹시한 아이디를 가진 닉네임 가지신 분인데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여름 충남 지역의 해수욕장은 정상 개장이 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네. 예. 만리포 해수욕장은 이미 개장을 했고요. 예. 충청남도에 한 33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정상 개장을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수욕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해수욕장 출입국에는 전부가 발열 체크를 하고 발열 체크를 하는 사람이 손목밴드를 줘서 발열 체크하는 사람이 입장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텐트는 한 2m 거리를 반드시 두게 하고 있고 그러면 해수욕장 주변의 상가 같은 경우도 발열 체크를 한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는 조치를 오늘 이제 총리님하고 영상 회의를 할 때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안심하고 오셔도 예, 될 거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덧붙이면은 코로나19가 안 생기게끔 방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심하고 오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뭐 해수장에 굉장히 그 유명한 곳이 많잖아요. 예, 보령 있잖아요, 보령. 그럼 대천 해수장이라든가 말리포, 천리포, 백리포 뭐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조치를 해서 하여튼 그 감염 발생이 안 되고 혹여 발생해도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김부겸 뭐 이런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몸 풀고 계신 것 같아요. 대권 주자들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편들고 안 편들고 저는 없습니다. 뭐 다 거론되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다 가까운 분들인데 저는 대권 주자가 당권을 맡지 말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대표를 하신 걸 제가 봤잖아요. 네. 당대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좋은 경험과 역량을 함양하실 때는 걸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를 통해서 당을 조직하고 이끌어가고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은 아마 대통령이 되셨을 때 가장 커다란 소중한 경험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대권 주자야말로 반드시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동의합니다. 듭니다. 사실은 예. 저도 동의하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글쎄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습니까? 뭐 다인 건 아니지만 시간 관계상 일정 한계일 때는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래도 이런 소중하게 말씀들이 길어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하신 분들 또 앞으로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또 이 네. 방송을 내일 저희가 이제 밤에 10시에 업로드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밤에 10시에 업로드하면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네, 저는 하시죠. 그 충청남도는 지방자치정부고 일정한 제약과 한계가 있지만 충청남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문제인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이 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서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IQ 기준 충남을 표방하고 이것을 잘 뒷받침해서 가장 기업화기 준 충남을 표방하는데 이렇게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해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자는 게 도정의 철학이고 목표입니다. 이런 충남 도정에 대해서 늘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성원도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께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또 다른 지역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창의적으로 먼저 했는지를 오늘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민주당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차기의 또 충청권의 민심을 모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지켜본 분들은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잘 알려진 광역단체장들이 좀 많은데 인지도가 높은 또 양지사님 같이 이런 분들이 또 열심히 지방정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집권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시도지사분들을 순차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특히 미래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도단체장일수록 저희는 반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배틀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보다 더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단체장님들이 있으면 하시든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배틀을 붙여줄 용의가 있음을 그때 나오실 거죠? 예, 언제 나오면. 불러주시면 뭐 예. 붙는 것보다도 이런 선의 정책 대결을 통해서 그러면 예. 말이 붙는 거지 예. 선의의 경쟁하고 또 저건 저 지역이 잘했구나 우리도 저거는 예, 벤치마킹 예, 해야겠다 예. 이런 그럼요. 상호 보완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양지사님을 아끼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힘내라 뭐 대권 후보 뭐 좋은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저희 박시영TV 구독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저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석이조.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고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양지사님에서 저도 뭐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이런저런 디테일한 정책을 해주신 걸 처음 알았어요. 예, 제가 이제 저는 언론인인데 제가 제 책을 다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자괴심을 좀 느꼈고요. 많이 되게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12번째 순서였죠. 저희 박시영TV 2부 양승조 지사님 모시고 충청을 잡는 자 천하를 얻는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